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용장골 두 번째입니다. 용장사지 석조 열애자상과 마의 열애자상, 그리고 용장사지 절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장사지 석조 열애자상과 마의 열애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 장소에 두 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석조 열애자상은 머리가 없죠? 그런데 마의 열애자상은 온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큰 바위에는 실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석조 불상들은 파손이 심했는데 이처럼 마의 불들은 큰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마의 불들은 대부분이 온전한 상태죠. 우리가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큰 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큰 바위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 바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상이 새겨지죠. 그러니까 민초들 입장에서는 숭배를 하고 있는데 불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바위 속에 부처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살 걷어내니까 이 불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를 사람들이 새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부처를 사람들이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 됩니까? 자, 그리고 이 불상은 머리에 꼬불꼬불하죠. 소라처럼. 저런 걸 나발이랍니다. 나발. 그리고 부처님 키가 아주 크죠. 중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코가 우뚝 솟아 있고, 그러니까 마예불이지만은 얼굴 부분은 아주 그 높은 도들 새김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보면 주름이 잘게 조각되어 있죠. 주름이 잘게 조각되어 있는 저런 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을 잘게 잡다 보니까 속이 흔히 보일 듯한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 부처님은 왼손은 선정인, 오른손은 항마 촉진.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자를 보면 연꽃이, 잠깐 보겠습니다. 연꽃이 2로만 조각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뚜렷하게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복년이 없다는 것은 하늘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바위 속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중생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상, 즉 다른 세상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바위 속에서 출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이 불상은 용장사지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대자를 보면 아주 특이하죠.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자에 보면 3단으로 이루어진 원반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불상의 이름을 삼륜대자불이라고도 합니다. 가슴 부분에 가사건을 이용해서, 즉 영총을 이용해서 매듭을 짜놨죠. 그 영총 두 줄이 왼쪽 가슴을 흘러내려서 왼손 옆에 보면 털이 달린 영총 수칠도 표현해놨죠.
그리고 아래 방석 부분은 아주 화려하게 물결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물결 모양은 가사가 흘러내려서 방석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석 밑에 대자 부분에 연꽃이 또 조각되어 있죠. 맨 아래 받침 부분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암반 윗부분은 이렇게 살짝 다듬어 놨습니다. 이 자연암반을 받침돌로 사용하고자 했던 신라 장인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불상을 불상으로 보지 않고 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자연암반은 기단이 되겠죠. 받침 기단. 그러면 원반은 하나, 둘, 세 개, 3층이 되죠. 근데 원래 탑은 상륜부는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조각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세계는 화려하거든요. 부처님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화려함보다는 아예 불상을 올려버렸죠. 그래서 불상을 올린 3층 석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답은 없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상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용장골은 유물의 수는 삼능골보다는 좀 작아도 그만큼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용장골은 유물이 3개 정도만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꼭 들러봐야 될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절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용장사이 불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런 공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터에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용장사지 3층 석탑이 보이시나요? 용장골이 탑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자, 여기는 용장사지 절터가 있던 곳입니다.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옛날 신라시대에는 법당이 있던 곳과 탑 불상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시섭이가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썼죠.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최초의 소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금오신화는 보면 한자를 풀이해보면 신화할 때 신화가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은 당군신화가 떠오르죠. 근데 그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당군신화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한 거고, 금오신화할 때 신화는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소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맞잖아요. 그래서 금오산 기석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우리 옛날에 그 신라의 달밤 노래 있었죠. 그 신라의 달밤에 노는 금오산이 바로 이 금오산입니다. 그리고 김시섭이는
15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을 머물고 갔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용장마을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